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뭐 했다고 벌써 4월 중순이 됐네요. 시간은 잘 가고 벚꽃이 지고 있는 걸 보니까 봄도 다 갔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 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일단 고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적어놓은 글귀 같은데 어디 적혀져 있는 글귀인가? 아무튼 이 글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삶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글을 적어놓고 하셨는데, 약간 좀 뭉클해가지고 또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삶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 제가 지금의 세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기분이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사는 기분인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글과 저의 이야기와 이번 주 추천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지금의 세상을 열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다들 엄청 친하지 않은 친구들 다 그런 말을 하는데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걸 보면서 뭔가 그래도 자기 일이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난 자영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간혹 또 자주 오시는 분들 말고 한두 번 정도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처음 보신 분들 지금 회사 놀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너무 좋겠다 하루도 책 읽고 얼마나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점을 여는 것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퇴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던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부푼 마음을 안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냥 당연하게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기 전에는 다 자기 일하는 사람들 부러워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자주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의 세상을 하기 전에는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기여가지고 그 이야기들과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글, 새로운 시작은 삶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책 제목으로 한마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무너짐이란 책이고 한, 둘, 셋, 넷, 다, 일곱 분이 같이 쓰셨어요. 디자인 이음이라는 출판사에서 같이 이 작가님들의 글을 모은 건데 무너짐에 대해서 작가님들의 경험이나 생각들이나 뭐 이야기들이 일곱 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뒤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먼저. 마음이 무너진 적 있나요? 누군가는 베란다에 서서 바닥에 떨어지면 참 편할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파도가 데려간 친구 생각에 바닷가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큰 덩어리가 찾아오는 때도 있고 아주 작은 상처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상담, 약물 치료, 또 지인들의 도움, 무너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를 오롯이 바라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는 그 실오라기 같은 생각이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라고 뒤에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직업인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가볍게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치는 것들은 한두 번 꼭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도 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다치겠어요. 마음이 가볍게 다쳤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바닥 끝까지 무너졌던 분들도 계시고 그 무너진 시기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곱 분의 글이 있어요. 무너짐에 대한 글이 있는데 가벼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감정을 아시는 분들은 읽을 때 되게 힘들 거예요. 그 감정 전달이 계속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이야기처럼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는 그 실오라기 같은 생각이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저도 많이 됐고,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무너져 계신 분들이랑 이 이야기, 책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서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공간을 퇴사하고 얼마 만에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 만에 만들었냐면 제가 퇴사를 하자마자 금요일에 퇴사를 만약에 했다면 월요일인가? 그때 이제 오키나와로 3주 정도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벼르고 있었던 거죠. 금요일 지나고 일요일에 바로 떠났어요. 3주를 혼자 오키나와 여행을 가면서 막 즐겼죠. 너무 좋은 그 자연 풍경과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고민하고 만난 사람들이랑 술 먹고 막 별 쏟아지는 거 보고 그러고 그 여행지에서는 제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그 일상이었던 회사를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오키나와는 따뜻한 나라잖아요. 돌아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가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였나? 그랬을 거예요.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켠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업종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불현듯이 그냥 막 엄청 어떻게 하지?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점 다니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러고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는데 진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실 백수가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저는 뼈속까지 그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청춘이었기 때문에 쉬는 걸 몰랐고 쉬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계속해서 퇴사를 했는데도 남아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오키나와 때도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좋았긴 했거든. 제가 오키나와를 거의 이제 다 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즐겼나? 그러니까 자연이랑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즐겼나? 라고 했을 때는 못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공간이라도 알아볼까? 뭐 해볼까?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안 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겨울에 매물이 없어요. 잘. 근데 안 구해졌다가 우연히 이 공간을 발견을 했고 이제 벽지를 뜯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한겨울이었어. 그때가 이렇게 겨울이 안 추운 날이 아니라 겨울이 미친 듯이 추웠던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던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스난로 하나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여러분 여기 처음에 진짜 가관이었어요. 정말 정말. 그래서 약간 덕지덕지 원래 벽지 떼지 말라고 하잖아요.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 떼지 마세요. 진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튼 저는 벽지를 떼야 돼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팍팍 긁기만 했어. 아침에 하는 게 뭐냐면 눈 떠가지고 나갈까 해가지고 진짜 대충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모자 눌러 쓰고 나와가지고 계속 뜯는 거야 그냥. 왜냐면 그때 너무 밤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자는 것도 되게 못 자고 막 잘 때 누워가지고 계속 무기력하고 너무 그때는 진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정신이랑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였어요. 진짜 정신이랑 몸이랑 감정이 다 따로 놀았어. 다 따로 놀았어. 그런 상태였죠. 진짜 매일매일 울면서 잤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더킨트 전시랑 좀 이어지는데 그때는 심리적으로 진짜 힘들 때여가지고 이유를 모르는 그 깊은 우울감 때문에 무너졌죠. 진짜 그 무너졌다. 모든 게 무너졌다라는 느낌이랑 상태가 어떤지 알겠어요. 진짜 무기력하게 있다가 다행히도 저는 벽지를 뜯을 힘은 있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시잖아요. 저 벽지를 뜯으면서 진짜 이렇게 그냥 뜯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너무 추울 때 작업을 해가지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랑 새로운 시작은 삶을 다시 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랑 무너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그때 초반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작가님들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읽어드리면서 저의 또 이야기가 있으면 저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릴게요. 역근이가 계세요. 역근이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다행히 꽃을 보고 웃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겨울에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침잠하여 무너짐 그 자체에 집중해보면 됩니다. 다소 어둡고 낮은 톤이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너짐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7명의 작가님들께 출간 제안을 드렸습니다. 7명의 작가님들은 저마다의 무너짐을 그려주셨습니다. 픽션이기도 하고 논픽션이기도 합니다. 작가님들의 원고를 읽으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 무너짐은 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버겁고 무너짐의 한계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겠다 싶은 나락은 더 아래로 추락합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고 나 혼자 덩그러니 괴로운 것 같은 비관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잠식합니다. 이런 무너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저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길러보면 어떨까요? 무너짐은 그저 매일매일에 깃든 그 무엇,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할 필연인지도 모릅니다. 이 겨울의 무너짐을 담담히 바라보세요. 이 책이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이 참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무너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무너짐이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막 힘내자 하다가도 하루는 진짜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 무너짐의 반복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처럼 무너짐은 어딘가에도 있다. 경계가 막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무너짐, 누구는 이만큼 무너졌다 뭐 이런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으니까 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무너짐이 있을 때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길래 이제는 저도 이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그 이유를 모르는 이 감정들,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무슨 감정일까?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로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또 왔구나. 약간 사람처럼 느껴. 너 우울이라면 우울이 또 왔구나. 얘는 뭐지? 얘는 어떻게 또 오늘 달래볼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무너지고 또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작가님이 계신데요. 손현영, 오종길, 이학준, 김현경, 오수영, 김봉철, 안리타 작가님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작가님이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보라색으로 전체 큰 제목이 있고 작가님 이름이 있고요. 소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소제목이 없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손현영 작가님의 글에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다만 무너짐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무너짐의 순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쩌면 인생은 원래 무너짐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하자니 맥이 툭 빠지지만 말입니다. 원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 그리 아등바등하는지 말이에요. 악이 있기에 선이 있고 빛이 있기에 그림자가 지는 건 잘 알면서 무너짐은 행복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는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그런 내 감정을 확 뒤바꿔 놓을 그런 큰 사건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무너짐을 겪은 사람들은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무너짐을 모르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돌아간다라고 인정하니까 이제부터의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가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짐 이전의 김현정은 없지만 무너짐 이후, 지금, 미래는 또 그려갈 수 있으니까 이 무너짐이라는 아이가 나한테 다가왔고 내가 그걸 느껴봤다면 이제 얘를 데리고 어떻게 평생 같이 살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세상 인스타 보면은 제일 밑에 막 내려보면 초기 때 보면 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늘 앞에서 나서고 그리고 얼굴을 내미는 일을 했거든요. 언제나 늘. 그런데 그런 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저를 꽁꽁 싸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렸던 거죠. 저를 안 보이기 위해서. 처음엔 그랬어요. 나라는 사람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제 개인 계정도 태그를 같이 걸어놓지도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철저하게 숨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가 세상으로 다시 나온 거긴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저라는 사람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게 또 다른 시작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숨길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작은 공간에 저를 가둬놓고 숨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쌓은 벽이 너무도 높고 단단했으므로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히 무너져 내려야만 했습니다. 깨달음, 그리고 무너짐. 이제야 직면합니다. 날 무너뜨리게 했던 여러분의 순간은 지나온 과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글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의 세상에 저를 숨겨버렸던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내가 숨었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고 이 숨은 지금의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빨리 뚫고 나와야 더 큰 세상을 보더라고요. 제 개인 인스타에 아무튼 그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년 지나고였어요. 그 다짐을 했던 게. 나와야겠다. 또 김연경 작가님의 글인데 무너진 채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마라톤 경주 속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다. 나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두가 나를 앞질러 간 지 오래고 코스 가운데 앉아 기다리는 건 이 경기가 어떻게든 끝나는 일뿐이다. 경기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으니 코스에서 나가라고, 나갈 시간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당장 트랙 바깥으로 스스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은 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물론 당장 더 빨리 뛰어 남들 뒷공무니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걸을 힘조차 없다. 뛰기는커녕 영영 걸을 수 있을까 초조해진다. 기어갈 힘도 없다. 완주라는 단어의 뜻은 존재 자체가 희미해진 지 오래다 라고 김연경 작가님 글 속에서 무너진 채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글을 적어놨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봐도 너무 그 감정이 와닿더라고요. 진짜 마라톤 경주선에서 혼자 앉아있고 나를 막 추월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사람, 내 친한 친구들부터 그냥 세상이 정말 나 빼고 다 돌아가는 기분인 거죠.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글들도 많고 후기들도 많은데 뭔가 우울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 힘을 내, 의지의 문제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별개예요. 정말 기어갈 힘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무너진 채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감정인지 이런 글을 보면 자꾸 예전에 제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오수영 작가님의 글 중에 유난히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빗소리 하나에도 둔기에 가격당한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통풍에 걸린 것처럼 뼈가 시려온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나약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감정을 지녔고 그만큼 날카로운 말이 심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찌르고 들어갈 만큼 마음의 피부도 얇으며 심지어는 생채기가 난 곳에 굳은 살도 잘 박이지 않아 이미 다쳤던 곳도 처음 다치는 사람처럼 상처에 대한 내성도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남들보다 마음이 얇고 연약해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누구보다 일찍 눈물 흘리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울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정이 엄청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쉽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글처럼 정말 별거 아닌데 저 혼자 막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말, 혹은 내 안에서의 조그마한 감정들이 생겨나면 너무 급격하게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다른 상대방의 고통에 예민해져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일찍 알아채주는 사람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나누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가볍게 던졌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아서 굉장히 뭔가 마음에 짠하기도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예전에 이런 감정을 몰랐을 때는 뭐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으니까 뭔가 이겨낼 수 있고 뭐 저런 것까지 힘들지 저렇게까지 힘드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했었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 무너짐을 한번 겪고 나니까 조금 더 깊은 공감 능력이 생긴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됐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 언젠가 어른이 된다면 유약한 심성도 굳어지고 예민한 성격도 무뎌지며 그렇게 무너지는 일도 적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어른으로 불리는 때가 찾아오니 오히려 무너지는 일들은 훨씬 많아졌는데 다만 이제는 스스로 무너짐을 숨긴 채 살아가게 되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무너짐을 무작정 드러내기에는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겁부터 난다. 이제는 길에 넘어져 있다 하여 누구도 쉽사리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어른이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갈 뿐이다. 여전히 어른들의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물안경 없이 헤엄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물안경을 벗기려 한다. 아직 바다에서 맨눈을 뜰 준비가 되지 않은 것뿐인데 그래서 물안경을 쓰면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왜 다수의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재촉하는 것일까? 그러게요, 진짜. 왜 그럴까요? 갑자기 어른임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저희는 10년까지 했었거든요. 12시까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대학교에 가니까 막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어른이야. 너희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 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어른이니까 내가 한 행동에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전에 어른으로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 무기력하게 입시반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한테 갑자기 대학생이 돼서 20살이 돼가지고 어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 사실이 왜 저렇게까지밖에 시스템이 안 되지 우리는? 갑자기 어른으로 성장해라, 바뀌어라, 생각을 바꿔라 라는 것들이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른에게도 어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근데 너무 막 이제 너 혼자서 다 책임져야 돼, 너 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른들이 이제야 방황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방황할 방법을 모르고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미친 듯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팍 오는 거야. 나 뭐 하고 있지? 난 뭐지? 그런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반복을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무너짐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와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무리로. 주변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다. 굳건한 나무처럼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그 보드라움이, 무엇 하나 쉽게 피지 않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것들이, 잔바람에도 잎새를 팔락이지만 뿌리 깊은 것들은 쉬이 떨어지지도 뽑히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게 내 마음만 같았으면, 심지를 마음의 중심에 깊숙이 내려 어떤 바람으로부터도 안전했으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남은 자리를 둘러볼 수 있는 이 시간도 꼭 바람이 지나간 후 알 수 있는 법인가 보다 생각이 들 때면 다행이라고 안도려 하는 것이다. 가지런히 제자리를 되찾은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나는 나를 잠시 유보한다. 밝아오는 태양빛을 받고 서 있다. 이제 죽음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태양빛에 말라간다. 비로소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 주변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보인다라는 이 첫 글처럼 저도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뭐냐면 자연이었어요. 이렇게 봄이 예쁜지 몰랐어요. 그게 작년에 좀 느꼈던 감정인데 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 봄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 풍경을 보고 벚꽃을 보고 개나리를 펴고 지천에 깔린 꽃들을 보고 막 나뭇잎에 빛이 반짝이는 거, 하늘색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무슨 새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왜 이런 아름다운 봄을 내가 지나쳐버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짐에 대해서 겪고 무너짐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이 무너짐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평생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고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 일어나면서 보였던 게 자연 풍경들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더라고요. 힘들 때는 막 아름다운 세상도 눈물 나잖아요. 뭐 나만 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그 모음, 결과물, 그러한 에너지 과정들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게 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이 공간에 오신 분들이나 뭐 저랑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저도 이 말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글을 전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 외롭고 아파도 세상이 당신을 등지고 삿대질해도 당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해주고 싶다. 무조건 맞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 살아라. 살아가라. 라고 마무리가 되는 글이에요.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이 영상으로 제가 100% 저의 경험들을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작가님들의 글을 통해서 저도 제가 무너졌던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이제는 정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놔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는데 앞으로 또 수많은 무너짐이 오겠죠. 코로나라는 무너짐이 또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왔잖아요. 그 무너짐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데리고 살아볼까, 이겨볼까, 혹은 그 무너짐에 져볼까. 지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그 무너짐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볼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다시 사는 것과 같다.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어떤 무너짐이 올지 모르고 또 어떤 시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그 미래의 저도. 뭔가 미래의 영상 편지 같은데 미래의 저도 잘 버텨내고 여러분들도 버텨봅시다. 우리 열심히. 존버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존버가 답이야? 이렇게 했는데 버텨봅시다.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너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린 책을 지금의 세상에서 구매해 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큐레이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아무튼 그 말 전달을 해드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